안녕하세요. 교육연구소입니다. 아무리 대단하고 뛰어난 사람도 자기 자식은 가르치기 참 어렵습니다. 교사로서 학교에서 이제 애들이 문제를 일으켜서 부모님을 만나보면 은근히 부모님은 또 괜찮으신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같이 근데 자녀 교육은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도대체 왜 내 자녀는 가르치기 어려운 걸까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부부가 같이 사업하면 엄청 싸우게 되는 거랑 비슷한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부부는 원래 애정이나 사랑을 기반으로 한 연인 관계에서 발전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사랑의 관계가 주된 요소죠.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자기 마음에 안 들어도 이해하고 그냥 넘어가고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되게 치명적인 게 아니면요. 그런데 함께 가게를 하거나 사업하면 말이 달라지죠. 둘이 경제적 관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뭔가 손해볼 행동을 하거나 빠릿빠릿하게 일 처리를 못하거나 손님 응대를 잘 못하거나 하면 아주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나 이익과 관련이 돼 있기 때문입니다. 즉, 사업을 같이 하는 둘은 사랑을 기반으로 한 애정된 관계가 아니라 경제적 관계가 되는 겁니다. 이게 부모와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와 자식의 기본적인 관계는 혈연 관계죠. 그리고 부모는 자녀가 웬만하면 다 사랑스럽습니다. 내 간쓸게 다 빼줄 수 있을 것 같죠. 그래서 아낌없이 경제적 지원도 하고요. 최선을 다해 돌봅니다. 그런데 교육도 그럴까요? 교육도 무조건 다 쏟아붓기만 하면 그게 다 결과가 나올까요? 무조건 돌보고 사랑만 해주면 다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 부모님도 느끼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 자식은 혈연을 기반으로 엄청난 다양한 관계를 맺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기본적으로 혈연 관계다. 부모와 자식은 기본적으로 혈연 관계입니다. 이건 피와 유전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다른 관계와는 다른 양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 안에는 경제적 관계가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경제적 지원도 하죠. 그래서 투자한 만큼 좀 수익이 났으면 좋겠다라는 본전 생각도 나기도 합니다. 자식 입장에서도 나에게 많이 투자해준 부모와 아닌 부모는 다릅니다. 어떤 자녀는 이걸 이용해 먹기도 하고 어떤 자녀는 뭐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하죠. 그리고 또 보면 부모와 자녀는 심리적 관계이기도 합니다. 부모와 자녀의 안정적 애착 관계가 자녀의 삶을 보장합니다. 이런 게 심리적 관계죠. 그게 부모님이 좋은 양육, 뭐 자녀를 기다려준다든지 사랑해준다든지 보통 이제 오은영 박사님이 TV에 나와서 많이 하시는 것들은 심리적 관계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문화적 관계도 맺습니다. 부모가 어떤 문화를 가지고 사느냐. 막 맨날 클래식을 듣고 막 책을 읽고 이런 문화에 있느냐. 아니면 맨날 뭐 되게 화투 치고 뭐 술 먹고 이런 문화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자녀의 문화도 달라집니다. 이거 프랑스의 되게 유명한 학자인 부르디에가 발견해낸 건데요. 그래서 이거를 다른 학자들은 경제가 그대로 대물림된다고 했지만 보르디에는 문화가 대생산된다고 했습니다. 이 문화 때문에 부모의 계층이 자녀에게 그대로 대물림된다고 한 거죠. 이걸 문화적 관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법적 관계도 있습니다. 부모 자녀 법적 관계도 부모는 양육의 의무가 있고요. 나중에 이제 자녀가 크면 자녀는 부모에 대한 부양의 의무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되죠. 사회적 관계도 있습니다. 이 부모 자식은 최소한의 가족이라는 어떤 사회적 구성 요소입니다. 자꾸 이제 사람들에게 출산하라고 사회에서 이렇게 응원을 많이 하는 것도 가족이라는 사회 최소의 구성 요소가 있어야 그 사회가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부모 자녀 간의 정치적 관계도 있습니다. 부모 자녀 간의 권력 관계 있습니다. 어떤 부모는 그 정치적인 권력, 그 권력을 자녀한테 다 줘서 자녀한테 질질질 끌려다니는 부모가 있습니다. 다른 반면 어떤 부모는 너무 권위적이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해서 자녀가 되기 힘든 경우도 있어요. 이런 정치적 권력, 힘의 관계가 있습니다. 부모 자녀 간에. 그러면 교육적 관계는 뭘까요? 이거 자꾸 심리적 관계랑 헷갈리시는데 아닙니다. 자녀에게 공감해주고 충분히 사랑해주고 이런 거는 심리적 관계에 통하는 겁니다. 교육이라는 건요, 수준의 차이가 난 어떤 특정한 영역에 있어서 수준의 차이가 있는 두 사람이 스승과 제자로 만나는 거예요. 여기에는 충분한 도움도 필요하지만 가르쳐주는 사람은 그 분야에 대해서 어느 정도 권위가 있고 위험이 있어야 되고 이 가르침을 받는 배우는 사람은 열심히 배우는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존경하고 우러러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둘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이 위와 아래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뭘 배우러 갔는데 선생님들이 여러분을 잘 공감해줘. 잘 이렇게 잘 대우해주긴 하는데 만약에 운동을 배우러 갔는데 운동을 못해요. 그러면 배우고 싶은 마음이 드나요? 아니잖아요. 근데 운동을 너무 잘하고 너무 잘 가르쳐 주셔. 그러면 막 속에서 막 존경하고 싶은 마음이 우러러 나오죠. 바로 그게 교육적 관계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과연 나는 자녀를 가르칠 때, 교육이란 걸 한다고 할 때, 예를 들어 뭐 책을 읽는다든지, 한글을 가르친다든지, 영어를 가르친다든지 뭐 한다고 할 때, 이게 나는 권위를 가진 부모인가? 라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육적 관계를 맺고 있나요? 그러신 분도 있고, 안 그러신 분도 있죠. 왜 그럴까요? 여기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혈연 관계가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자식한테 애정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교육적 관계는 이렇게 위험이 있는 위계적 관계여야 되는데, 이게, 안 돼서, 이 혈연 관계가 너무 끈끈해서 교육적 관계로 전환되기 어렵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그러니까 애착이나 존중, 공감 같은 심리적 관계를 자꾸 교육적 관계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은영 박사님이 나와서 이제 자녀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이거는 심리적 관계를 얘기하는 거지 교육적 관계를 얘기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자녀에게 부모님이 교육이라는 거를 좀 잘 시키고 싶으시다면 이걸 아시고 무엇인가 가르쳐 주거나 공부를 시키거나 할 때는 교육적 관계로 전환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허준 아시죠? 허준의 스승이 유이태였는데 유이태와 허준은 매우 좋은 교육적 관계를 맺어서 이제 허준은 정말 지금까지 우리도 아는 아주 명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이태가 아들이 있었어요. 그 유도지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도 자기 아버지한테 의술을 배웠습니다. 근데 그 아들보다 제자가 훨씬 유명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럼 왜 그랬냐 하면, 유이태가 허준과는 철저하게 교육적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근데 철저하게 위아래 관계를 지키면서 위엄을 유지하면서 혼내줄 때 혼내고, 끌어줄 때 끌어주고, 이런 전환을 잘 했어요. 그런데 자기 아들은 혈연이잖아요. 너무너무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단호한 모습이 이제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교육적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자꾸 봐주고 이래서 결국 그 아들은 명의가 되지 못했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교육적 관계를 나는 도저히 내 자식이랑은 안 되겠다라고 하면 차라리 다른 사람한테 맡기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혹시나 그래도 내 자녀를 좀 스스로 가르치고 싶다. 그리고 기본적인 어떤 것들은 부모님이 가르쳐야 될 수밖에 없는 그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르쳐 주고 싶으시다면 이 교육적 관계를 잘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시간부터 이 교육적 관계를 어떻게 하면 잘 맺을 수 있을지 각각의 섹터별로 이렇게 좀 구성을 해서 가져올까 합니다. 네, 저는 교사이고 지금 교육학으로 이제 석사 박사를 해서 저 논문도 쓰고 이러고 있는데 마침 제가 공부하는 분야가 이런 분야기도 하고 실제로 이제 또 부모님들이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런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